나이가 들수록 늘어만 가는 뱃살과 좀처럼 줄지 않는 체중에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요. 특히 노년엔 기초대사량 감소로 젊은 사람에 비해 쉽게 살이 찌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큰 질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각종 성인병은 물론 관절염,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젊을 때의 다이어트와는 달라야 하는 노년의 다이어트. 알쏭달쏭 궁금한 것이 많다고요? 노년 비만을 탈출할 수 있는 식단부터 운동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제가 어제 이제 50대 중반 회사 선배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네. 그 선배들이 하는 게 나 요즘 안 먹는데 살이 찐다. 이거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오늘 주제더라고요. 왜 난 잘 안 먹고 요즘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찌고 왜 자꾸 병이 생길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년 비만이 또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이 관련된 팩트 체크들을 저희가 해보려고 해요. 네. 어떠세요? 자두 씨는 아직은 걱정이 없어서. 노년 예. 비만이라는 게 사실 생소하긴 한데 뭐 얘기 들어보면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렇게 전부 조심하는 것들이 남일 같지가 않아서요. 이게 제가 이걸 걱정해야 되면 벌써 노년에 이게 들어선 건지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게 진짜로 심해지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왜 절 보고 자꾸 얘기를 그 저도 모르게 자꾸 아까 기준이라고 하셔서 뱃살이.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저도 뭐 중년이지만 저도 이게 다 느끼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자, 노년의 비만은 뭐가 문제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노인이 되면 먹는 양이 줄어서 살은 점점 빠진다. 이거 맞는 얘기 같은데 교수님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역시 X예요. 사실 요즘 그 체중 조절을 위해서 병원에 오는 분들 보면은 의외로 노년층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늘어가지고 8, 90세 이상의 노년층이 많다 보니까 이제 60대, 70대도 체중이 많이 나가면 건강 걱정 때문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통계를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 3분의 1이 비만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국가 통계를 보면 남자는 38%, 여자는 42%의 노인이 비만이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층에서도 체중을 조절이 필요한 건 틀림없는데요. 특히 가장 비만율이 높은 게 65에서 69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특히 남녀를 구분을 해보면 특히 여성의 경우는 60, 70대 이후에 비만율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연령층 때 비만이 오게 되면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라든지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하는 데다가 그 무릎의 관절염이라든지 허리 통증이라든지 이런 근골격계 문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네. 자, 노인 비만에 대한 팩트 체크 두 번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노인 비만의 기준은 체중이 아니다. 체중이 아니면 뭘까요? 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체지방률입니다.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저 근육량 아닐까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근력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쵸, 근력. 그것도. 박 교수님. 체중, 지방, 근육 대체 뭘까요? 네, 제가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약간 궁금증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화면 보시면서 한번 이분의 체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보시면은 체형일까요? 네, 약간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네. 네, 대체 어떤 분이길래 팔다리가 좀 누구시? 제 사진 나오는 건 아니죠? 설마? 약간 장웅 아나운서 비슷한 분이지 장웅 자료화면에 아나운서의 준비되어 몸과 있습니다. 비슷한, 네. 네. 그래서 보통 보신 우리가 이런 경우를 ET형 체형이라고 해요. ET.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외계인 배는 ET. 약간 나온 그런 체형을 얘기를 하는데요. 팔다리가 날씬한 게 아니라 근육이 빠져서 네, 아이고. 지금 자료화면 드디어 오셨네요. 나왔습니다. 네, 팔다리는 근육이 빠져서 날씬해지는 거고 배가 뻘떡하게 튀어나온 건 이 안에 내장 지방이 쌓여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면 노인 비만의 기준은 체중이 아니다는 틀린 말이 아니라 바로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내장 비만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내장 비만이 있어도 방금 보여드린 E형 체형에서는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체중이 낮기 때문에 이 체중만으로는 내장 비만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노인들에서는 체중보다는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을 판단할 수 있는 허리 둘레를 봐야 됩니다. 기준은 남자분의 경우는 90cm 이상, 여자분의 경우는 85cm 이상을 복부 비만 또는 내장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복부 비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또 역시 제가 VCR을 준비해 왔는데요. 자료화면 네.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쿠야. 노랗게 보이는 게 내장 비만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혈액으로 계속 지방을 내보내서요. 간에서 포도당을 많이 만들게 해서 혈당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염증 물질,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염증 물질 노랗게 나오고 있죠. 전신으로 퍼뜨려서 전신에 염증을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또 이렇게 혈관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우리 몸의 혈관을 나쁘게 하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체중계보다는 줄자를 가지고 허리 둘레를 관리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이렇게 중년 너무 나오잖아요. 이게 인격이잖아요. 네, 아유, 인격. 인격이죠. 네, 인품. 네, 인격을 소중해야 되는데. 두툼하게 뭔가가 나오죠. 네. 아, 근데 이거 비만의 기준이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여자 85cm, 남자 90cm는 좀 그리고 마박하다는 생각이 좀 티벗 들어요. 퀴즈의 정답이 살짝 나왔어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맞힐 수 있게 일단 네네. 알려드리고 있는데, 근데 강재현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이제 허리둘레 잴 때요. 네. 저도 어제 재봤거든요. 근데 이제 숨을 참고 잴지. 숨을 내쉬고 잴지. 여기 몇 센치 차이가 확 나기도 하고 높이도 그렇고 좀 궁금한 게 무조건 있더라고요. 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꾹 하고 숨 참아야죠. 이거 비만을 아닙니다. 측정하기 위해 허리둘레 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사실 허리둘레 재려면요, 그 옆구리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요. 갈비뼈 맨 아래하고 골반뼈 맨 위 사이에 중간 수준을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수평으로 재야 되는데 첫 번째 날씬해지려고 줄자를 꽉 졸라매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 특히 배가 나온 분들은 숨을 깊이 들이쉬면 몇 센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숨을 내쉰 상태에서 너무 불릴 필요는 없지만 편안하게 힘을 안 준 상태에서 둘레를 편안하게 쟀을 때 둘레가 바로 허리둘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안할 때는 이렇게 훅 하고 나오잖아요. 쏟아져 나오잖아요. 예. 아, 그죠. 네, 솔직한 둘레로 이제 솔직하게. 재셔 보시고요. 네. 일단은 이제 좀 서러운 게 뭐냐면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내가 지금 비만인 것이 젊은 사람들의 비만하고는 또 다르다. 다르게 또 우리가 이거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이가 드시면 비만이 되는 양상이 젊은 분이랑 약간 다른 게 첫 번째는 근감소성 비만이 많습니다. 매년 나이가 들수록 1년에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드니까 기초대사율이 같이 떨어져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남는 칼로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칼로리가 차곡차곡 내장 비만으로 쌓이게 되는 근감소성 비만이 많아지고요. 두 번째는 지방이 쌓이는 위치도 젊은 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살이 쪄도 통통하게 살이 찌면서 전체적으로 피하 지방이 좀 많아지는 반면에 나이 드신 분은 살이 안 쪄도 위아래에서 살이 가서 이 내장 지방 가운데 부분으로 특히 많이 몰리는데요. 노인 여성에서 특히 더 많이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자, 가임기에는요,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지방이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분비되고 있죠. 네. 예, 이 분비된 여성 호르몬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체지방이 가운데 내장으로 쌓이지 않고 저렇게 피하에 노랗게 쌓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갱년기가 되고 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줄어들거나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하는 보호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많이 먹어서 남는 칼로리가 있으면 저렇게 배 쪽으로 내장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형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근육과 여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비만이 네.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 밖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의 비만 관리에서 어려운 점은 사실 식사량을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체중 빼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물론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정말 먹는 게 없는데 찐다고 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게 젊을 때보다는 덜 드시는 분들이 꽤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기초대사량이나 에너지 소비량, 활동량도 연세가 드시면 줄어들잖아요. 거기서 더 줄이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노년인 경우에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오히려 고기라든지 생선이나 채소 이런 걸 갖춰 먹는 거는 잘 안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밥이나
면이나 빵, 빵이나 떡. 맞아요. 떡이나 이런 것들로 탄수화물을 계속 드시거나 또는 식사는 굉장히 조금하시는데 중간에 뭐 감자 삶아 놓은 거, 아유, 고구마, 맛있어. 옥수수 네, 이런 것들로 드셔서 체중을 못 빼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요즘 내장 지방 되게 많이 들리는데 이게 뭐 내장에 쌓이는 지방이다까지는 알겠는데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지방과는 이 내장 지방이 다른 건가요? 차이가 있나요? 내장에 쌓이면은 안 보이니까 이게 빼기가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어디 지방도 안 좋은 지방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 예. 그 체지방이 몸에 있는 전체 지방을 말한다면 그게 어디에 축적됐냐에 따라 피부 밑에 있으면 피하지방, 배 안에 내장 사이에 끼면은 내장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저 체지방 CT 사진을 보면 왼쪽에 안에 노랗게 장 사이에 낀 거 있죠. 예, 예. 네. 저게 내장지방이고요. 아이고. 오른쪽에는 바깥에 삥 둘러서 있죠. 아, 예. 제가 피하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내장지방은 건강에 위협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 그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병, 심혈관, 뇌혈관 질환에다가 암까지 유발을 어머. 하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피하지방은 미용상은 뭐 불편하죠. 하지만 건강에 크게 영향은 또 상대적으로 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내장지방은 더 안 빠지지 않나 보통 이제 장욱 씨 얘기하시는데 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살이 어떤 순서로 찌느냐면 먼저 피하지방이 붙고요. 근데 거기에 붙을 게 더 여력이 없으면은 내장지방이 붙거든요. 네. 그래서 뺄 때는 거꾸로 식사 조절을 하든 운동을 하든 두 개를 같이 하면 먼저 내장지방부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살을 빼는 게 어려운 거지 내장지방을 빼는 게 특히 더 어렵진 않습니다. 듣던 중 정말 희소식이네요. 저는 내장 지방 빼려면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운동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요즘 장마철이어가지고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막 몸도 좀 찌뿌듯했는데 역시 금요일 무엇이든 운동이 있어서 참 좋은 운동.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내장 지방을 날려버리는 운동 김영진 트레이너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실게요. 네, 노년 맞춤 유산소 운동 준비해봤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내장 지방을 활활 태워줄 김영진 트레이너입니다. 우리 내장 지방 태울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내장지방. 내장 지방 태울 때 타라라고 말해주는 거? 두드리는 것도 있고, 두드리는 거. 말만 하고 두드리기만 하면 살이 안 빠지기 때문에 내장 지방 태울 때 유산소 운동이 최고로 유산소 좋습니다. 운동. 아, 그렇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노년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동작 3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다리, 팔 모으시고요. 네. 네. 그대로 다리 하나 옆으로 빼면서 팔을 쭉 쭉. 펼치고 모으고 다시 쭉 쭉. 펼치고 모아주세요. 그렇죠. 팔 펼칠 때 관절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천천히. 자. 좋습니다. 동작 쉽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동작인데요. 에어로빅 플라이입니다. 네. 사이드 이동하면서 까꿍 아, 그대로 모아주시고 가렸다가. 다시 까꿍 모아주시고 그쵸?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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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에어로빅 니업입니다. 네. 우리 팔꿈치와 반대쪽 무릎이 만나도록 이거 만지자. 쭉. 네. 쭉.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이 동작이죠. 전설의 동작. 네, 좋습니다. 자, 이 쉬운 동작을 음악에 맞춰서 할 건데 아, 네. 마지막 동작은 혹시라도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구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대로 다리 모으고 옆으로 펼치면서 자, 쭉. 그렇죠. 팔꿈치 충격하지 않도록. 좋아요. 쭉. 자, 이번에 그대로 팔 모으고 까꿍하고 돌아오고 까꿍. 그렇죠. 까꿍. 자, 옆으로 이동하면서 까꿍. 자, 좋아요. 자, 이번에 에어로빅 니어. 자, 쭉. 팔꿈치 무릎 만나도록. 자, 쭉. 좋습니다. 자, 허리 아프신 이거 분들은 힘드네요, 이거. 네. 시원해요. 빠지는 것 같아. 막. 네, 좋아요.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네, 너무 어렵지 좋아요. 않아요. 자, 우리 노년분들은 운동 진행하실 때 처음부터 무작정 크게 진행하시기보다 천천히 따라하시면서 내 몸이 웜업이 되는 걸 느끼면서 점진적으로 동작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